한국에너지공단 입주를 끝으로 1기 혁신도시를 완성한 울산시가 에너지와 노동 등 공공기관 15곳을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 영향으로 저유황유 수요에 대응하는 정유업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판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울산시가 지난주에 열린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 기공식을 계기로 해수전지 기반 어망용 GPS 부위 등 실용화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KT 새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가윤 의원 아들의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며 흠집내기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을 마지막으로 1기 혁신도시의 퍼즐을 완성한 울산시는 1기 10개 기관과 상생 협력이 가능한 15개 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본사와 지역 사무소에 2,36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2기 혁신도시의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큽니다. 이곳을 비롯해 울산시가 2기 혁신도시의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1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15곳입니다. 이제 혁신도시 2기에 접어듭니다. 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 환경 관련 기관, 그리고 노동 안전 관련 기관들이 울산에 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가 이전 기관과 이전 지역 등을 포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그 규모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담팀을 꾸린 울산시는 2기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선정과 기관별로 유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사전 검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 연말로 예정된 균형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 발표 등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하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가 LNG 추진 선수주 등 조선업계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 수요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따라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내년 시행하는 환경 규제는 선박 연료유의 황환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를 충족하려면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저유황유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정유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선 SK에너지는 울산 콤플렉스에 1조 원을 들여 저유황유를 만드는 탈황 설비를 짓고 있습니다. 한 해 영업이익은 2,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0년 상반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일산 4만 배럴 처리 규모의 VRDS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S오일은 직접 저유황유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해외 업체로의 경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젤의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IMO 규제에 따른 선박 연료용 디젤 수요 증가로 회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분야 정보 분석 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 플라츠는 이처럼 고유황유 생산량을 얼마나 저유황유로 잘 전환하느냐 여부가 국내 정유사 간 정유율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박류에 대한 환경 규제가 조선업을 넘어 정유업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다음 달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산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산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유재현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인근 논에서 시작된 불이 산비탈로 번지면서 소나무 등 산림 4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지핀 게 원인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했는데 그 불이 이제 산림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초동 진화로 이제 큰 피해 없이 끄긴 껐지만은 하마터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영덕군 남정면에서 불이 나 임야 15,000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경북에만 올 들어 24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봄철에는 이렇게 낙엽이 바짝 말라 있어서 작은 불씨라도 닿게 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은 높새바람 등 잦은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상황. 인화성이 강한 송진과 솔방울에 불이 붙으면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경북의 소나무 군락지는 산불에 더 취약합니다. 때문에 수령 100년 이상 된 금강송을 보유한 울진과 동해안 지역은 산불 감시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등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을 하실 경우라도 나이타 등 화기물을 소지하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또 전체 산불의 40% 이상이 쓰레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고 있어 산 인근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현입니다. 울산시가 지난주에 열린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기공식을 계기로 해수전지 기반 실용화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4억 5천만 원을 들여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동서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수전지 기반 에너지 독립형 어망용 GPS 부위 개발과 보급에 나섭니다. 어망용 부위에는 태양광, LED 조명, GPS 등이 적용돼 부위 위치 파악과 해수 온도 자동 측정 등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5월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내구성 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제작을 마친 뒤 어업인 400가구에 800개가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 조석진 실장은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 누설 저감 조치와 화재 안전성 등에 대해 탈핵울산 시민공동행동 용성록 집행위원장은 가압기 누설 위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울산시는 주민 대피 계획 개선을 포함한 방사능 방제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북구는 울산의 대표적인 철 생산 유적지인 대안동 쇠브리터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쇳물을 담아내던 틀의 받침대인 봉쇄바탕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바탕은 지금까지 다른 제철 유적지에는 발굴되지 않은 시설로 북구는 이번 발굴은 쇠브리 기술 연구에 의미 있는 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구는 오는 5월까지 발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쇠브리터의 원형을 보존해 역사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T 새 노조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가윤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며 검찰에 KT 채용 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가윤 의원 측은 정 의원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 KT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이전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판단까지 받았다며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을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시당은 황운하 청장이 중심이 된 공권력에 의한 정치 수사, 편파 수사가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면서 수사 관련자들을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추진 실적평가에서 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은 평가에서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